여러분, 혹시 길을 걷다가 우연히 마주친 젊은 부부의 모습을 보며 품을 떠난 자식의 얼굴을 떠올려 본 적 없으신가요? 애지중지 키워온 내 아이가 어느새 훌쩍 자라 자신만의 가정을 꾸리고 나와는 조금씩 멀어져가는 그 낯선 뒷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시려왔던 경험 분명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모두 아껴가며 오직 그 아이가 세상에서 무사히 자리 잡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이가 짝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에 서운함이라는 불청객이 찾아오곤 합니다. 연락이 뜸해지면 뜸해지는 대로 야속하고 어쩌다 연락이 오면 혹시 돈이 필요한 건 아닌지 무슨 힘든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닌지 덜컥 겁부터 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어쩔 수 없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식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이 서운함과 괴로움은 결코 여러분이 모자라거나 자식이 못나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겪어야만 하는 아주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삶의 과정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씁쓸하고도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결혼한 자식과 가장 이상적이고 평화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4가지 핵심 원칙을 함께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식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되기 위해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4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적당한 거리가 서로의 온기를 지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둘째, 무소식이 희소식임을 철학적으로 수용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셋째, 조언이라는 이름의 통제를 내려놓고 침묵의 지혜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넷째, 자식의 삶이 아닌 나의 삶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명숙 씨의 짧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명숙 씨는 3년 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장가보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직후 이명숙 씨는 매일 저녁 며느리와 아들에게 번갈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녁은 먹었니? 별일은 없고 반찬은 떨어지지 않았니? 이런 평범하고 따뜻한 일상적인 질문들이었습니다. 어머니로서 당연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에는 보이지 않는 피곤함과 묘한 귀찮음이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어느 주말 저녁 전화를 당겨받은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알 수 없는 어색함과 차가움을 느낀 순간 이명숙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이명숙 씨는 어두운 거실에 홀로 앉아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 사랑을 준 죄밖에 없는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여러분, 이명숙 씨의 이 서운함과 눈물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겪었거나 혹은 앞으로 겪게 될지도 모르는 인간관계의 가장 아픈 단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아픔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요?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아르투르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빌려 이 문제를 하나씩 아주 깊이 있게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적당한 거리가 서로의 온기를 지킨다는 원칙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서로의 모든 것을 공유하고 매일 연락하며 거리가 없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자식과의 관계에서 이 믿음은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인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말 아침, 오랜만에 늦잠을 자고 일어난 김민수 씨는 결혼한 딸의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어졌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전화를 걸어 오늘 뭐하니? 아빠랑 점심이나 같이 먹자 라고 가볍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의 딸은 조금 당황한 기색으로 아빠, 오늘 시댁 식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요 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 순간 김민수 씨의 마음속에는 서운함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밥 한 끼 먹자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하는 원망이 솟구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소해 보이는 장면 속에 인간관계의 가장 깊은 본질이 숨어 있습니다.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설명하며 그 유명한 고슴도치 딜레마를 이야기했습니다. 아르투르 쇼펜하우어가 말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얼어 죽지 않기 위해 서로에게 다가가는 고슴도치들은 가까워질수록 서로의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 끔찍한 아픔을 느끼고 결국 피를 흘리며 다시 거리를 둔다. 여러분, 자식과의 관계도 이 고슴도치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부모라는 따뜻한 품 안에서 가시 없이 서로를 껴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순간 그 아이는 부모와는 다른 자신만의 날카로운 가시를 가지게 됩니다. 그 가시는 새로운 배우자와의 관계일 수도 있고 새로 짊어진 시댁이나 처가의 책임일 수도 있으며
독립된 성인으로서의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과거처럼 무작정 가까이 다가가려 할 때 우리는 자식이 새로 돋아난 가시에 찔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식 역시 부모의 지나친 간섭과 기대라는 가시에 찔려 보이지 않는 상처를 입게 됩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결코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을 너무나도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가 찔리지 않고 가장 따뜻한 온기만을 나눌 수 있는 최적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위대하고도 성숙한 사랑의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원칙을 현실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연락의 주도권을 과감하게 자식에게 넘겨주십시오. 보고 싶고 목소리가 듣고 싶어도 먼저 수화기를 드는 횟수를 절반으로 줄여보십시오. 그리고 또 절반으로 줄이십시오. 참기 힘들 정도로 외로움이 밀려오더라도 마음을 굳게 먹고 기다려보십시오. 부모가 자신의 일상을 즐기며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자식은 비로소 마음의 여유를 찾고 의무감이 아닌 진정한 그리움으로 부모에게 먼저 연락을 해올 것입니다. 불쑥 전화를 걸기보다는 시간 날 때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라 라는 짧은 문자를 남기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문자는 자식에게 아무런 압박을 주지 않으면서도 부모의 든든한 사랑과 존재감을 전달하는 가장 훌륭한 소통의 도구가 됩니다. 거리를 두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 빈 공간 사이로 비로소 진정한 존경과 사랑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둘째, 무소식이 희소식임을 철학적으로 수용하고 기뻐하는 원칙입니다. 자식을 출가시킨 부모들의 가장 큰 착각 중 하나는 자식의 모든 상황을 알아야 마음이 놓인다는 강박관념입니다.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무슨 사고라도 난 것은 아닌지, 나를 벌써 잊은 것은 아닌지 온갖 부정적인 상상으로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전 10시에 아들에게 오늘 날씨가 춥다, 옷 따뜻하게 입고 나가라 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가 넘도록 숫자 1이 지워지지 않거나 읽고도 아무런 답장이 없습니다. 그 몇 시간 동안 부모의 마음속에서는 수만 가지의 생각들이 교차합니다. 내가 보낸 문자가 귀찮은가? 며느리 눈치를 보느라 답장을 못하는 건가? 바쁘면 바쁘다고 말이라도 해주지. 그러다 저녁 늦게 띠링하고 울리는 알림소리에 서둘러 확인해보면 네 어머니, 오늘 회사에 일이 많아서 정신이 없었네요. 어머니도 감기 조심하세요. 라는 건조한 짧은 답장 하나가 전부입니다. 이때 부모는 안도감과 동시에 깊은 허탈감과 서운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왜 이런 감정의 소모를 겪어야 할까요? 이것은 자식이 내 삶의 일부이자 나의 연장선이라고 무의식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에 대해 아주 날카로운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아르투르 쇼펜하우어가 말했습니다. 모든 고통의 뿌리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타인의 의지를 나의 뜻대로 구부리려 하는 데서 시작된다. 자식은 더 이상 당신의 품 안에서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만의 거대한 배를 몰고 인생이라는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독립된 선장입니다. 그 항해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새로운 암초를 피하느라 정신이 없으며 가족이라는 선원들을 돌보느라 하루하루가 전투와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모에게 꼬박꼬박 연락을 하지 못하는 것은 부모를 무시하거나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고 있다는 가장 명백하고도 건강한 증거일 뿐입니다. 자식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그것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기뻐해야 합니다. 그것은 내 아이가 지금 아프지 않고 경제적으로 큰 위기에 처하지 않았으며 부부 사이에도 큰 갈등 없이 자신의 삶에 아주 잘 적응하고 있다는 완벽한 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부모에게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을 한다면 그것은 둘 중 하나입니다. 돈이 필요하거나 자신의 가정이 불행하거나 결코 좋은 신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연락이 없는 그 고요한 시간들을 서운함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아, 내 아이가 지금 자신의 둥지를 아주 튼튼하게 짓고 있구나. 내가 아이를 참 독립적이고 강하게 잘 키워냈구나. 라며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기고 칭찬해 주십시오. 조용한 자식이야말로 가장 효도하고 있는 자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철학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완벽하게 수용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머리뿐만 아니라 가슴 깊이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울리지 않는 전화기를 바라보며 미소 지을 수 있는 진정한 노후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이십시오. 아르투르 쇼펜하우어가 말했습니다. 타인에게서 독립된 자만이 진정한 평온을 누린다. 내 아이가 나에게서 독립했음을 인정하고 축복할 때 당신 역시 자식에 대한 집착에서 독립하여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셋째, 조언이라는 이름의 통제를 내려놓고 침묵의 지혜를 발휘하는 원칙입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수많은 실패와 성공을 경험했습니다. 그 귀중한 경험치 때문에 자식들이 조금이라도 비효율적이거나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하면 나도 모르게 입이 먼저 열리곤 합니다. 특히 결혼하여 새로운 살림을 시작한 자식들의 집을 방문했을 때 이런 일들은 수없이 일어납니다.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아들 내외의 집에 간 최영호 씨의 경우를 봅시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산더미처럼 쌓인 신발들이 보입니다. 거실에는 장난감이 널브러져 있고 주방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최영호 씨는 속으로 혀를 끌짓 찼습니다. 참다 못해 저녁 식사 자리에서 며느리와 아들을 향해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집안이 이게 뭐냐? 애 키우느라 바쁜 건 알겠지만 정리정돈을 좀 하고 살아야 돈이 들어오지. 그리고 이어지는 아들의 카드값 걱정에 내가 뭐라 그랬니? 차부터 바꾸지 말고 저축부터 하라고 했지. 라며 훈계를 늘어놓았습니다. 최영호 씨의 마음은 100% 자식을 위하는 순수한 사랑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잘 살기를 바라는 애틋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거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아들은 입을 꾹 다물었고 며느리는 시선을 바닥으로 떨궜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 내외의 연락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무섭고도 뼈아픈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부모가 내뱉는 조언은 아무리 그 의도가 선하고 훌륭할지라도 성인이 된 자식에게는 철저하게 통제와 비난으로 들린다는 사실입니다.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아주 냉혹하게 지적했습니다. 아르투르 쇼펜하우어가 말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는 자를 본능적으로 증오하게 되어 있다. 그것이 아무리 진실일지라도 말이다. 자식은 이미 가정을 이룬 한 집안의 가장이자 어엿한 성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방식대로 삶을 꾸려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겪는 시행착오조차도 그들이 온전히 감당하고 누려야 할 성장의 특권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경험을 들이대며 조언하는 것은 자식의 독립된 자존심을 짓밟고 너는 아직도 내 가르침이 필요한 미숙한 존재다라고 무의식적으로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미숙하게 취급하는 사람과 결코 편안한 대화를 나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식이 명백히 잘못된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네,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침묵은 나이가 들수록 부모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찬란하고 우아한 무기입니다. 자식들이 먼저 다가와 어머니, 아버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며 고개를 숙이고 정중하게 도움을 청하기 전까지는 입을 무겁게 닫고 있어야 합니다. 눈에 거슬리는 것이 있어도 보지 못한 척 넘어가고 귀에 거슬리는 말을 들어도 한 귀로 흘려버리는 고도의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자식의 집에 갔을 때는 오직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환하게 웃어주는 것, 그리고 너희들 참 잘 살고 있구나, 애쓰는 모습이 대견하다 라는 칭찬의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칭찬은 조언보다 100배 1000배 강한 힘을 가집니다. 자식의 결정이 조금 못마땅하더라도 네가 고민해서 내린 결정이니 잘 될 거다, 나는 너를 믿는다 라고 지지해 주십시오. 그 절대적인 신뢰와 침묵 속에서 자식은 부모의 거대한 사랑을 느끼고 부모를 향한 깊은 존경심을 스스로 키워나가게 됩니다. 입을 닫고 지갑을 연다는 옛말은 단순한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물질적인 지원이 아니더라도 마음의 지갑, 즉 포용력과 관대함의 지갑을 활짝 여십시오. 비판과 조언을 멈출 때 자식은 부모를 피해야 할 감시자가 아닌 언제든 찾아가 기대고 싶은 든든한 안식처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넷째, 자식의 삶이 아닌 나의 삶에 온전히 집중하는 원칙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원칙, 즉 거리를 두고 무소식을 기뻐하며 조언 대신 침묵을 지키는 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들의 마음속에는 자식으로 채워져 있던 거대한 빈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왔던 세월이 너무나 길었기에 그 자식이 빠져나간 자리는 무서운 공허함과 외로움으로 남게 됩니다. 이 공허함을 건강하게 채우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만 자식 주변을 맴돌며 어떻게든 그들의 삶에 관여하려 들게 됩니다. 주말마다 텔레비전 리모컨만 만지작거리며 전화기만 뚫어지게 쳐다보는 삶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번 주말에는 얘네들이 놀러 오려나 기대했다가 연락이 없으면 우울감에 빠져 하루 종일 기운을 차리지 못합니다. 이런 부모의 모습은 자식에게 크나큰 심리적 짐이 됩니다. 우리 엄마는 나 없으면 안 돼. 우리 아버지는 나만 바라보고 사셔. 이런 생각은 자식에게 효도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숨막히는 죄책감과 부담감으로 다가갑니다. 결국 자식은 의무감에 억지로 부모를 찾게 되고 그 만남에는 진정한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위대한 통찰을 남겼습니다. 아르투르 쇼펜하우어가 말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오직 자신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 외부의 것, 심지어 타인에게서 행복을 구하는 자는 결코 고통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가장 행복한 자는 스스로에게 만족하며 홀로 설 수 있는 자이다. 여러분, 노후의 가장 위대한 과업은 자식을 훌륭하게 독립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과업은 부모인 여러분 스스로가 자식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하는 것입니다. 자식의 삶이라는 무대에서 미련 없이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이제껏 미뤄두었던 나라는 주인공이 서는 새로운 무대를 화려하게 장식할 때입니다. 어떻게 나의 삶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거창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공원을 천천히 산책하며 계절이 바뀌고 나뭇잎이 물드는 것을 온전히 느껴보는 것. 오랫동안 배우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 미뤄두었던 서예나 노래교실에 등록하여 새로운 사람들과 웃고 떠드는 것. 혹은 조용한 도서관에 앉아 나의 마음을 다독여주는 책 한 권을 깊이 읽어내려가는 것. 나를 위한 작고 소박한 일상들을 하나둘씩 만들어 가십시오. 자식에게 줄 반찬을 하느라 하루 종일 불 앞에 서 있는 대신 나 자신의 건강을 위해 정갈하고 맛있는 한 끼를 정성껏 차려 드십시오. 친구들을 만나 맛있는 것을 먹고 가까운 곳으로 훌쩍 여행을 떠나보는 여유도 가져보십시오. 이렇게 부모가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즐길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걱정하거나 부담스러워하는 대신 자신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에서 깊은 안도감과 동시에 강렬한 존경심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참 멋지게 늙어가시는구나. 나도 나중에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 이런 존경심이 우러나올 때 자식들은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자랑스러운 부모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 먼저 달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독립적이고 행복한 부모만큼 자식에게 가장 큰 선물이자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빛날 때 자식과의 관계도 가장 눈부시게 빛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결혼한 자식과 가장 평화롭고 존경받는 관계를 맺기 위한 4가지 핵심 원칙을 함께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귀중한 원칙들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겨보겠습니다. 첫째, 가까워지려 할수록 가시에 찔리는 고슴도치처럼 적당한 거리가 오히려 서로의 온기를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둘째, 울리지 않는 전화기를 보며 서운해할 것이 아니라 무소식이 곧 내 아이가 잘 살고 있다는 최고의 희소식임을 철학적으로 수용하십시오. 셋째, 나의 오랜 경험을 앞세운 조언은 자식에게 통제로 느껴질 수 있음을 깨닫고 부드러운 미소와 따뜻한 침묵으로 무한한 신뢰를 보여주십시오. 넷째, 자식의 삶이라는 무대에서 조용히 내려와 오직 나 자신의 행복과 성장에 집중하며 스스로 빛나는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십시오. 돌아보면 우리는 너무나 오랜 세월을 나 자신을 잊은 채 누군가의 부모로만 살아왔습니다. 자식의 성취가 나의 성취였고 자식의 슬픔이 곧 나의 무너짐이었습니다. 그 희생과 헌신은 분명 거룩하고 위대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조용히 내려놓아야 할 시간입니다. 가을날 나무가 미련 없이 낙엽을 떨어뜨리듯 우리도 자식에 대한 집착과 기대라는 잎사귀들을 바람에 흩날려 보내야 합니다. 떨어진 낙엽은 거름이 되어 자식의 삶을 더욱 기름지게 하고 빈가지가 된 나무는 비로소 차가운 겨울을 견디고 새로운 봄을 맞이할 수 있는 단단한 내면의 힘을 기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는 자식을 향한 어떤 감정들이 남아 있습니까? 혹시 아직도 버리지 못한 섭섭함의 찌꺼기나 통제하고 싶은 헛된 욕심이 자리 잡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훌훌 털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자식을 온전히 놓아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마지막이자 가장 눈부신 사랑의 완성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한 부모였고 이제는 충분히 행복한 한 인간으로서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